네, 안녕하십니까. 평판다 정수철입니다. 오늘 또 허경영 까기에 열심히신 정인태 교수. 어, 어, 남 까는 게 재밌나 봐요. 하루에도 뭐 몇 개씩 올라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네, 별로 난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처럼 저 중립을 지키는 게 좋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깐다 해서 자기도 완벽할까? 자기도 까면 이 사람도 까면 뭐 털면 나올까? 그리고 또 허경영 까기라는 또 채널이 또 있네요. 허경영 까기. 이 허경영 까기. 보니까 재미있긴 한데, 이분이 이제 이 박경자, 이분이 본것 같기도, 포토피아 회장이 저긴가? 근데 박경림이라고 알고 있는데, 닮기는 했어요. 박경자인가? 닮기는 했네. 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박경자, 박경림, 아니겠지. 네. 이분이 이제 허경영한테 감명을 받은 게 자기가 허경영한테 질문하기를 인간이 이렇게 뭐 돈을 벌고 이렇게 그랬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왜 이렇게 허무하냐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내가 뭐 어,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우리는 뭐 내가 부모가 이제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허경영이가 대답했나 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나를, 이 세상에 창조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뭐 깨달음을 얻으셨나 봐요. 근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더 깊이 좀 더 나가야 됩니다. 그 근본은 뭐냐면은, 에, 사람이, 이 세상이 낳은 목적은, 어, 그 본체인 하나님도 그 본체 하나님이 예, 그 인간을 통해서 또 그 인간들 그 본체의 전령인 거죠. 인간인 게 그 자체가 이게 내가 나이지만은 나의 본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그 하나님이 어떤 실체의 우주가 진화하기 위해서 경험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각자 이렇게 서로가 교류하면서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선천의 어떤 그 상극의 시대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투어 성장하는 시대, 그 다음에는 정역의 시대에서는 또 이렇게 상생의 시대라고 해서 더불어가는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에 좀 서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정역 8개랄지 음양 오행 법칙 그리고 그러게 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건 과거의 인문학이고 현재 자연과학은 양자역학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그 상태의 중첩성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이게 복잡하게 우리가 뭐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과학 커뮤니터들이 이렇게 그 채널을 본다거나 이렇게 책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야 이렇게 균형 잡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자기의 어떤 사상의 함정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편중되기 쉽고 이렇게 이제 어떤 어, 논리가 논리에 맞지 않는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이렇게 현혹되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 한계죠. 근데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안 속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럴듯하다 말. 사기꾼들은 항상 그것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기초과학이 없으신 분들은 유사과학에 쉽게 넘어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뭐, 나락에서 뭐 정확히 아는 것은 없지만은, 이게 어떤 가정 속에서 나 자신을, 궁극적으로 나 자신인 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남을 위해서 게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나가 먼저. 남이 먼저가 아니고 나가 먼저인데 그 나를 성장시키고 주의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구담화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바람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반짝고 깨달음을 얻어서 밝은 빛을 발하면은 내 빛으로 하여금 이놈이 또 공진을 해서 여기서 또 빛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빛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대가리가 정글하면은 내 대가리에 빛이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나오면은 나의 덕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후광을 얻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구 따마가 불빛이 켜나가 세상이 온 세상이 밝아진다는 그런 논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게 나의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이제 이렇게 하지만 나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나를 깨닫게 함으로 나를 이렇게 각성시키는 의미로서 어 남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큰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데 예, 우리가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항상 그 봉사를 한다거나 나로 인해서 상대가 이게 기쁨을 얻을 때 나도 큰 보람을 느끼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뭐냐면은 본래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체 해박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기저핵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의 깨달음을 얻고 상대를 어, 기쁘게 하면은 우리 기저핵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기쁨의 물질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나오지만은 뭐 엔돌핀, 옥시토신 그러잖아요. 예, 옥시토신이 아마 그 잔잔한 기쁨일 거예요. 아마 옥시토신이 있고 엔돌핀이 있고 뇌에서 나오는 자연 그 마약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저에서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 큰 기쁨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마음속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기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나를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뭐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이렇게 영광되게 하고 본래의 어떤 나의 그 본체가 나를 세상에 보낸 본체의 하나님이 예, 내가 하나의 축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촉수로 어, 더 진화하는 거죠. 그게 그 진화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봐야 돼, 크게 봐야 돼, 크게 봐야 되고 그것을 안다면은 뭐 그지 그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어,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그 허무주의에 또 빠져들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 기쁨의 자극은 그냥 그대로 누려라.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모든 게 영의 상태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그, 일시무시 일종무종이라는 게 그게 천부경을 깨달으면은 그게 좀 어느 정도 와 닿는데, 그 천부경을 깨닫고, 어,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반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그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원시반복이에요, 원시반복. 한 번 돌았다가 본래 자리에 돌아오고 또 돌고 또 돌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림으로써 성장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우주가 우주 운행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항상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뭐 부담감이 있긴 한데 예, 그게 자기 어떤 자질의 한도 내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은 지금 주어진 재능 기준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장시키면 느리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장하면은 또 다음 뭐 내세에 유년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에 다음 내세에 더 그것에서 또 이렇게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부처님도 수천 번 윤회를 했다 하잖아요. 수천 번을 윤회를 하고 그 역사가 쌓임으로써 이렇게 부처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렇게 이제 열반에 드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이제 하는 말이 있잖아. 모든 사람가 모든 그 중생들이 다 그 열반을 들 때까지 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대의 세상, 무한대의 어떤 그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서 이렇게 살지만은 각자의 영혼의 나이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어린 아이가 나보다 더 어린일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지금 내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 예? 그냥 그 뭐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뭐 도태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혼도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그 가다가 도태되는 영혼들도 있고 또 끝까지 또 성장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나의 어떤 이 사업이 정당성을 부여해가면서,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이 클 때게, 이렇게 이제 그걸 성공해 나가죠. 근데 또 이렇게 그 사업이 성공을 해서 내가 어떤 그 정상의 자리에 궤도에 올려놨을 때게, 거기서 또 뭐야? 허전함을 느끼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모노발 기업을 하다가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규모로 이렇게 켜지면은 또 회사가 한 번에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많은 사업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내가 인생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고 깨달기는 깨달았는데 그래도 허무하다.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면 이렇게 수학자가 있는데 어떤 그 수학의 난제를 이렇게 막 몇십 년 동안 수학 교수를 하면서 그 난제를 풀었어. 몇십 년 만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하지?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이제 뭐 하지? 그러다가 그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동안 그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어. 인생을 바쳤는데, 바치고 그 문제를 풀었는데, 갑자기 자기의 어떤 깊은 것도 수렁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었지만은 그것보다 뭐라지 공황장애 이게 모든 게 이제 또 두려워지는 거죠. 어떤 난제라는 건 많지만은 내 한자 하나는 난제를 풀었지만은 그 난제가 얼마나 몇십 년간의 난제가 얼마나 자기가 그 과정이 힘들고 고난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비록 이 난제는 내가 지금 하나 난제는 풀었지만 또 도전할 수 있는 난제는 있지만 또 그게 도전하기가 겁이 나는 거야. 그런 거야. 어?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세상은 내가 태어난 목적은 우리의 부모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 기준은 나이다. 나.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그 언어에서도 보면은 나로부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도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고 동양은 이제 그 반대로 또 이제 동양은 그 모든 게 이제 상반된 개념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음악의 논리도 그래요. 그래서 동양은 뭐냐? 이게 남을 위해서 먼저 소술이 먼저고 목적이 나중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먼저고 소술이 나중에 오는 거가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언어 개념도 서양의 언어는 주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밖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순차적 언어인 거고 어 우리의 동양의 언어는 밖으로부터 인사이트로 들어오는 그런 어느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내가 하는 말도 그렇게 어, 이게 이제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도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아마 우리가 원하는 답에 접근할 수 있는 정석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게 남을 이해하는 거고 나로 인해서 상대가 기쁨을 얻었을 때에 또한 그 기쁨이 나에게도 크다. 이게 뭐예요? 내가 덕을 주면은 그 남은 덕이 또 그 덕이 커져가지고 이제 곱배가 또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뭐 핑퐁인데
그때가 되는 거죠.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순환. 그 선순환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날 낳아주신 부모도 구원을 받고, 세상도 구원을 받고, 사회도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지구도 구원을 받고,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제 정의의 시대라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이게, 제가 말했듯이, 나를 위해서 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남을 이렇게, 이렇게 받드는 거, 남을 받들어서 남잘 되게 하는 일을 했을 때에, 성공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기운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기운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에는 그 상극의 시대에서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성공의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남잘 되게 하는 시대다, 이 말이죠. 남잘 되게. 남잘 되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잔을 채우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잔을 비우는 시대. 그 잔을 비움으로써, 그 끊임없이 이제 그 무한히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지금의 남은 세상을, 아마 더 보람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우리 허경영 각이, 우리 박경자님이, 박경림 씨하고 같은가 모르겠네. 근데 인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인상이 비슷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그리고 내가 그 박경림 씨를 지금 자연 스님 그 채널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분 많이 닮았더라고, 박경림 씨인가? 또 그분이 또 박경림 자연 스님 그 채널에 또 불교에 또 심취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그 허경영을 추종했던, 허경영을 후원했던 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그래서 허경영이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얼마큼 내 말도 조금은 도움이 됐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허경영이 이제 허투루 하는 말들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나 그런 감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을 잘하는 걸 갖다 쓰는 거지 못하는 걸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경영을 이렇게 허경영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어, 이분이 최사랑 씨 여자 때문에 한때 이제 좀뭐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과거의 앙들을 보더라도 어 그냥 여자 문제 복잡하잖아. 여자 문제 복잡하고 헌정 같은 경우는 철정 앞에가 헌정인가? 헌정 같은 경우는 그 타고난 꽃미남에다가 또 타고난 하도 정력제 먹여가면서 여색을 바뀌다 보니까 스물 몇 살인가 일찍 이렇게 여조를 하고 저기 명나라 주체 누구야 영락대제 영락대제 보면은 물란하잖아요. 모든 왕조에서의 여자 문제는 나폴레옹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야. 근데 여자 문제 가지고 따지지 말자고 어느 놈도 다 그랬으니까 아마 여자가 대통령이 돼도 권력자가 안 해도 누구야 즉천무도 그냥 수많은 남자들과 물란한 성행위를 하고 한번 따먹고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따지자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근데 이제 아직은 허경영의 진면목을 다 알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알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신인이라고 하지만은 도둑꾼자는 아니잖아. 도둑꾼자는 아니잖아. 도둑꾼자가 아니고 어 이렇게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은 공과 가가 있듯이 이분이 잘하는 걸 갖다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은 이분이 대통령이 됐다 해서 독재 정치, 국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신인이다 하느님이다 그러면 불교계나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현실에서의 어떤 지금의 반영은 또 트릭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그 불리하지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중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한반도의 지정학에서 이것을 그 장점을 활용해서 화경이 말한 대로 세계 평화 통일, 이게 한반도 세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은 그 나름대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런 허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 뭐 북한은 뭐 이 밥에 뭐 고깃국 준다고 이렇게 막 선전선동을 하지만 결국은 못 줬잖아요.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은 대한민국이 망해야 허경영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어, 정상적인 이게 정치가 잘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그렇게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기 힘들지만은 대한민국이 이, 망할 것 같으면은 허경영이 된다 그 말이야. 어? 어, 그렇게 해석하시고 너무 그렇게 그 허경영 정인태 교수나 이런 그 분들은 어떤 중도적 입장에서 허경영을 까야지 그냥 뭐 까도 되고 안 까도 되고 뭐 그거 자기나 뭐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너무 뭐 하루에 하나만 올리지 뭘 그렇게 하루에 몇 개씩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지. 응? 그렇게. 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어 아무래도 이번 허경영 이병철 양자에 관한 기소건이 허경영을 띄우기 위한 이 언론이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띄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작전인 거죠. 작전. 선관위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조사가 들어오고 언론의 집중적인 이 몰매를 맞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허경영의 어떤 그 스크래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슈화 시켜서 본인들의 어떤 본인들한테 집중된 관심들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건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허경영은 이번 그 기소권에 대해서는 무죄 선언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명한 뭐 그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것들 자료들이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기소를 걸어줌으로 해서 소송을 걸어줌으로 해서 허경영만 뜨는 거죠. 허경영만 좋아지는 거예요. 허경영만. 음, 이제 몰라 이제 그때 박근혜 건에 대해서 이제 진역살이 한 것은 하경영 씨가 잘못한 거죠. 본인의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중을 물지도 않고 어 허경도 그렇게 이렇게 에, 허감이 가는 거는 감상은 아닙니다.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회적 공인을 에, 죄로 삼아서 그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것은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경영의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한번 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경영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음, 실망을 했겠지.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저 차사랑 씨 문제 때부터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가면서 100% 허경영 씨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잘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자기 해라. 돈으로 해결해라. 돈으로. 그게 가장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제 말 잘 들으면 대통령 됩니다. 총재님. 안녕히 계세요.